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LC를 담당하고 있는 신영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Part 3, 4의 SQ 유형 중 화자의 제안, 요청 사항을 묻는 문제 유형의 접근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Specific Questions의 두 번째 시간으로 토익 Part 3, 4에서 등장하는 나머지 빈출 SQ 문제 유형들을 최종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구독, 좋아요. 자, 파트 3, 4의 지문 흐름도를 다시 띄워볼까요? 지난 영상을 통해서 전체 지문 관련 정보를 묻는 GQ 유형과 SQ의 제안 요청 문제 유형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SQ 문제들을 최종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Q 문제는 주로 지문의 중후반부에서 단서가 언급되는 편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세부적인 정보를 콕 집어 들어야 하는 유형이라고 설명드렸었죠. 오늘 다루어 볼 SQ 문제 유형 역시 파트 3와 4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유형으로 문제점을 묻는 문제, 특정 세부사항을 묻는 문제, 그리고 다음에 할 일을 묻는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도구 준비하시고 영상에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문제점을 묻는 문제. 먼저 지문에서 언급되는 문제점이나 화자가 걱정하는 사항을 묻는 문제점을 묻는 문제부터 살펴볼까요? 자, 이와 같이 생긴 문제 많이 보셨죠? Part 3를 기준으로 이야기할 경우 문제점을 묻는 문제는 반드시 질문 속 화자의 말에서 언급됩니다. Part 4는 화자가 단 한 명이니까 당연히 화자의 말에서 언급이 되겠죠? 문제점을 묻는 문제의 전략은 질문 속 화자의 말에서 문제점과 관련된 표현을 노려 들어야 하는 것인데요. 부정적인 뉘앙스를 전하는 표현들에 집중해야 하겠죠? 짜잔! 자, 이때 but, however, actually 와 같은 반전의 뉘앙스를 가진 연결사들은 지문의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청취 및 출제 포인트가 되므로 이후에 언급되는 내용을 놓치지 않고 들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고득점 달성을 위한 토익의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토익에서는 빈번히 등장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첫 번째는요, 기기의 고장이에요. 여러분, 토익에 빈번히 등장하는 사무용 기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팩스기나 프로젝터, 컴퓨터, 랩톱 이런 표현들 있죠. 여러분, 이런 사무기기들이 제대로 작동되는 거 들어보셨나요? 아니죠. 주로 고장나 있지 않던가요? 토익 세상에서는 각종 사무기기들은 빈번히 고장이 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자, 두 번째는요.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 상점에 가면 꼭 내가 원하는 제품은 품절이란 말이죠. 재고가 없어요. 또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찾아가면 그분은 늘 부재 중입니다. 자리에 계시지 않아요. 회의 중이거나 혹은 출장을 갔다거나 만날 수 없는 그런 unavailable 한 문제점이 아주 자주 등장을 하고요. 세 번째는요. 실수에 관한 이야기 혹은 오류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주로 주문이나 배송과 관련한 그런 오류 사항들, error, mistake, inaccuracy와 같은 상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는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가 잘못된 경우들도 흔히 등장을 하고요. 자, 네 번째는요. 토익 세상에서는요.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요. 그래서 토익에 나오는 성우들은 늘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일을 할 때 마감일을 항상 코앞에 둔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일을 할 때 마감일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죠. 아시겠죠? 데드라인에 관한 문제점 자주 등장하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 토익 세상에 등장하는 각종 교통수단, 버스나 비행기, 기차와 같은 교통수단은 정시에 출발하는 일이 매우 드물어요.
보통은 delayed 되는 상황이 많이 등장합니다. 제때 출발하지 않고 늘 늦는단 말이죠. 그리고 배송은 항상 지연이 되고 이런 behind schedule, 일정이 늦어지는 문제점이 또 아주 많이 나오는 빈출 문제점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용에 대해서 걱정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물건을 구매하러 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비싸서 나의 예산보다 비용이 더 높아서 걱정을 한다거나 혹은 회사의 수익성이 좋지 못해서 혹은 낼 필요가 없는 금액을 내가 초과로 지불을 했다거나 하는 문제점 등이 자주 등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토익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들과 관련 표현들을 알아두시면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쌤이 알려드린 토익의 비밀이 떠오르면서 즐겁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문제점을 묻는 문제는 의외로 오답률이 높은 편인데요. 보기가 장문형으로 제시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스키밍을 주제로 다뤘던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기가 길 경우에 무엇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유형으로 넘어가 볼까요? 구독, 좋아요. 두 번째, 특정 세부 사항을 묻는 문제. 이번에는 Part 3, 4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SQ 문제 유형이 되겠네요. 우선 형태부터 살펴볼까요? 지문에서 언급되는 키워드에 관한 세부 정보를 묻는 문제인데요. 지문에서 노려들어야 할 핵심어 또는 핵심어구, 즉 키워드가 문제에 표기되므로 쌤은 이러한 문제를 키워드 SQ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서가 키워드를 기준으로 앞 또는 뒤에 단 한 번 언급되고 사라지는데요. 따라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특히 단서가 키워드를 기준으로 앞에 언급되고 사라지는 경우 단서를 쉽게 놓칠 수 있어요. 따라서 가급적 시선은 문제 속 키워드에 맞춰놓고 듣기에 오로지 집중해야 합니다. 키워드만 듣는 게 아니라 키워드에 관련한 정보를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키워드는 지문에서 다른 말로 바뀔 수도, 즉 paraphrase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키워드 SQ 문제에서 유난히 오답률이 높은 많은 응시생 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유형이 있는데요. Why로 시작하는 이유를 묻는 문제와 mention, say about 시 제시되는 언급 문제입니다. 장문형 보기는 정확하게 스키밍 해두기. 보기가 되게 길게 제시가 되기 때문인데요. 장문형 보기일수록 보기에 미련을 갖게 되고 보기에 미련을 가지면 듣기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키밍 시에 한해서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보기의 문맥을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문이 시작이 되면 보기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해요. 듣는 것에만 오로지 집중하기 위해서 가급적 시선은 문제 속 키워드에 고정시키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특별히 언급된 것을 묻는 문제의 경우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부담을 한 방에 날려드릴게요. 오늘 토익의 중요한 비밀을 많이 알려드리게 되는데요. 자, 언급하는 것을 묻는 문제의 단서는 단 한 가지 뿐임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 개의 단서들을 지문에서 언급하지 않아요. 반대로 말하면 오답으로 제시된 내용은 지문에서 단 1도 언급되지 않는 엉뚱한 내용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자신을 믿고 보기에 미련을 버리고 듣는 것에만 집중하면 정답이 눈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세 번째, 다음에 할 일을 묻는 문제. 화자 또는 청자가 지문이 끝난 후 다음에 할 일을 묻는 문제의 유형을 살펴볼까요? 질문 끝에 next가 붙어있는 형태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표기된 세 가지 문제 가운데 마지막 문제로 많이 등장하죠. 단서 역시 지문의 후반부에 언급됩니다. 파트 3를 기준으로 이야기할 경우 next를 포함하는 문제는 단서를 언급할 화자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질문 속 화자가 언급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제안이나 요청 사항이 단서로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다음에 할 일을 묻는 문제를 접근해야 할 때 주의해야 할 포인트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집중하고 계시죠? 넥스트 문제는 변별력을 높이기 쉬운 문제인데요. 지금 알려드릴 2가지 사항을 잘 기억하고 문제를 푸신다면 고득점의 길에 쉽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간혹 마지막 대사에 다음에 일어날 일이 2가지가 언급되고 이 2가지 사항이 보기에 모두 제시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정답이지? 고민이 될 수 있겠죠? 기억하세요. 가장 먼저 일어날 행동이 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 순으로 가장 먼저 할 일이 정답이 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Once I get the report done, I'll take some rest. 만약 화자가 다음에 할 일을 묻는다면 단서는 어디에서 연결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보고서를 마무리한 후에 휴식을 취할 거야 라고 했으므로 보고서를 끝낸다, 마무리한다. 그러니까 정답이 되어야겠죠.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정답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 주세요. 2번째는 다른 사람이 할 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남자의 대사를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자, 가볼까요? 시작. I'll ask my secretary to reserve a table for this evening. 자, 그렇다면 남자는 이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할까요? 생각해보고 정답을 선택해 보세요. 정답은 A가 되어야 되겠죠? 자, 화자가 I'll ask my secretary to reserve 라고 했어요. 제 비서에게 오늘 저녁에 테이블을 예약하라고 요청할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비서에게 남자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A번으로 연결이 되어야만 하겠죠. 자, 그렇다면 B는 왜 답이 될 수가 없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예약을 한다라는 것은 화자인 남자가 할 행동이 아니라 누가 할 행동이죠? 그래요. 바로 secretary. 남자의 비서가 할 행동이기 때문에 남자의 할 일하고는 관련이 없으므로 B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보기 속에 다른 사람이 할 행동을 제시할 경우 쉽게 혼동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할 행동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쌤이 준비한 문제를 풀어보며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스키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또박또박 해석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문제, 자, 여자는 무엇에 관해 문의하는가? 우리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럼 여자의 말에서 단서가 언급될 텐데 의문문의 형태 또는 문의를 할 때 쓸 수 있는 평서문의 형태를 노려 들어야만 하겠네요. 보기 확인해 봅니다. A번에서는요. 자, when이라고 있어요. 시점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네요. 자, fitness center, 운동, 체육관이 언제 문을 여는지. 자, B번에서는 어떤 기기를 체육관이 가지고 있는지. 보기 C번에서는요, whether, 자, 뭐뭐인지 아닌지가 되겠네요. 그녀가 storage area이니까요, 보관 구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 보기 D번에서는요, 회원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드린다면 A번과 B, D번의 경우는요, 만약에 의문문으로 단서가 언급될 경우 의문사 의문문으로 단서가 등장하지 않을까요? 자, 반면에 보기 C번의 경우는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가 되기 때문에 만일 의문문으로 묻는다면 일반 의문문 yes or no question으로 여자가 문의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다음 문제로 내려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남자가 gym membership, 체육관 회원권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자, 언급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악명 높은 언급 문제예요. 우선 단서는 남자의 말에서 언급이 되겠죠. 문제 속 키워드인 membership 이라는 표현 주변에서 단서를 노려 들어야만 합니다. 보기가 길게 제시되어 있지만 단서는 몇 가지?
한 가지 사실만 언급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보기 확인해 볼게요. A번에서는요. 이 membership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Free lessons의 키워드를 맞춰 놓으시면 되겠네요. B번의 경우는요. 이 membership은요. 청구가 되는데 annual basis라는 것은 연마다 1년에 한 번씩 이 회원권을 위한 금액이 청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annual basis의 키워드를 맞춰 놓아 주셔야 되겠죠. C번으로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이 membership이요. valid, 유효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various branches니까 다양한 지점에서 사용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D번에서는요. group exercise, 우리 흔히 GX라고 이야기하죠. 그 그룹 단체 운동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여자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가?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다뤘던 문제 유형이죠. 화자가 다음에 할 일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문제의 경우 여자의 말에서 단서가 언급되겠죠, 여러분. 자, 그럼 여자의 말에서 제가 할게요. 제가 뭐뭐 할게요 라는 표현에 주목해 주셔야겠어요. A번부터 확인해 보죠. 자, 다른 시간에 돌아온다. B번에서는 문서를 작성한다. C번에서는 신분증을 제공한다. D번에서 수업에 등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항상 스키밍 하실 때에는 정확하게 질문과 보기의 문맥을 이해하고 넘어가 주셔야만 합니다. 자, 질문이 시작이 되면 듣는 것에 오로지 집중을 해 주셔야만 해요. 그러면 문제, 음원 플레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문제 풀고 다시 만나요, 여러분. Questions 59 through 61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Welcome to Northside Gym. How can I help you? This is my first time visiting here. Can I store my stuff in the locker room? Once you sign up for a membership at our facility, you'll be given a private locker. All right. How much does a membership cost? It's $30 per month. In addition to giving you unlimited access to the gym, a membership also entitles you to various free classes. That sounds like a good deal. Could you give me the membership form? I'll fill it in now. Number 59. What does the woman inquire about? Number 60. What does the man say about the gym membership? Number 61. What does the woman say she will do? 잘 풀고 오셨나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선택지가 정답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여자가 문의하는 내용을 묻는 문제로 출발하고 있었는데요. 항상 첫 대사를 듣고 대화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자, 대화가 일어나는 장소, 그리고 여자와 남자의 관계, 신분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출발해야 돼요. 가볼게요. Welcome to Northside Gym. How can I help you? 네, welcome to 이하에 여러분 gym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그러면 대화가 일어나는 장소는 바로 gym, 체육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출발했어요. 여자가 턴을 받으면 뭔가를 문의하면서 이 대화가 전개가 되겠죠. 한번 들어볼까요? This is my first time visiting here. Can I store my stuff in the locker room? Can I store my stuff in the locker room? 네, 여러분, 여자가 의문문으로 문의를 하고 있어요. Can I?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었죠? Can I store my stuff in the locker room? 네, locker room에, 락커에 자신의 stuff, 물건을 store, 보관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59번 문제 정답을 선택할 수 있겠네요. 결국 여자는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그 locker room을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문의하고 있으므로 정답을 선택한다면 네, 보기 가운데
C번을 선택해 주셔야 되겠네요. 이때 여러분 지문에서 언급된 locker room이라는 표현이 보기에서는 storage area, 보관 구역 혹은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서 등장을 했고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whether이라는 부분은 지문에서 can I와 같이 이렇게 일반 조동사 의문문으로서 yes or no question으로 문의를 하고 있었다는 것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C 선택하고 빠르게 다음 문제로 내려가 계셔야만 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 gym membership 회원권에 관련한 이야기가 언급되기를 기다려 보고요. 남자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지 지문의 초반부를 바탕으로 우리는 남자는 체육관에서 일을 하는 직원임을 알 수가 있고 여자는 고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어지는 내용 확인해 볼까요? Once you sign up for a membership at our facility, you'll be given a private locker. All right. Once you sign up for a membership at our facility, 네, 자 여러분 남자의 말에서 once you sign up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sign up for 하면 무엇에 등록하다라는 의미죠. 자 그럼 남자가 이 멤버십에 등록을 하게 되시면 you'll be given a private locker. 네, you will be given 주어질 겁니다. 무엇이요? private locker. 이제 private한 개인 락커를 받게 되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멤버십에 가입을 하라고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여자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All right. How much does a membership cost? It's $30 per month. 네. 자, 이제 금액에 대해서 문의를 했어요. 얼마의 비용이 드나요? 라고 했고, 남자가 계속 응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멤버십에 관련한 디테일한 세부 내용은 아직 언급되지 않았는데요.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듣는데 집중해 주세요. In addition to giving you unlimited access to the gym, a membership also entitles you to various free classes. In addition to giving you unlimited access to the gym, 네. 자, 여러분, in addition to, 뭐뭐 외에도 라고 했는데, 남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쵸. unlimited access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업에 무제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접근 권한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수업을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혜택이 있죠. a membership also entitles you to various free classes. A membership also entitles you to various free classes. 네, various free classes, 다양한 무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선택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무료 수업을 이용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이 된다라는 그 부분이 보기에서 A1으로 연결이 되고 있네요. 여러분 나머지 선택지들을 확인해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내용을 한번 바탕으로 따져보세요. 연회비가 얼마나 자주 결제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했나요? 아니죠. 그리고 여러 지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언급되지 않았죠. 그리고 단체 exercise, 단체 운동, 그룹 운동이 있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내용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보기는요, 여러분 다 지문에서 하나도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괜찮으시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빠르게 내려가서 여자가 관련해서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할지 여자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That sounds like a good deal. Could you give me the membership form? I'll fill it in now. Could you give me the membership form? Could you give me 요청하기를 membership form. 자, 회원권 등록 양식, 양식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I'll fill it in now. 네, I'll 이하에 제가 할게요 라고 직접 단서를 언급하고 있었죠, 여러분. I'll fill it in now. fill it in now. 제가 그것을 fill it in. 네, 채울게요. 등록서, 양식을 채워 넣을게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양식을 작성을 한다, 채운다 라는 표현이 보기에서 어떻게 바뀌어서 등장하고 있죠? 네, 바로 complete document라고 바뀌어서 표기되어 있습니다. 우리 fill in 또는 fill out 하면 문서를 작성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표현임을 기억해 주시고요. 흔히 complete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서 등장함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지문에서 언급된 membership form이라는 회원 양식, 문서를 뜻하는 document로 바뀌어서 표기되어 있던 점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문 리뷰 마무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구독, 좋아요.
자, 오늘은 Part 3 and 4에 출제되는 질문 유형 가운데 세부 정보를 묻는 Specific Questions, SQ 문제들을 모두 다루어 보았습니다. 질문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은 파트 3, 4의 득점률을 높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Part 3, 4의 고득점, 만점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시고요. RC 파트에서 고득점 필수 유형과 팁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 여기 이 링크로 들어가셔서 토익의 대명사 주대명쌤의 영상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익의 요점을 짚어주는 영화쌤 신영화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바이!